아니, 아가씨. 그러다가 평생 혼자 살려고 그래요?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죠. 인연은 만드는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혼해서 자식은 낳아야죠. 자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은 젊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요?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는 누가 돌봐줘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고, 애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외로울 것 같고요.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끔찍할 것 같은데? 남들 사는 대로 사세요, 그냥. 그게 평범한 거고, 평범한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장동주 씨입니다. 장 씨가 나이 들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노후에 어쩌려고 그러냐. 외롭겠다. 장 씨가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걸 알면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장 씨가 자식 있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듯 그들도 자식 없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듯 장 씨의 인생을 장담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식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은 외롭지만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장 씨의 팔자를 운운하며 혀를 차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오히려 말려낸 장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식 없어 걱정하던 사람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를 외쳐대니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장 씨는 나이 들어 아팠습니다. 그러자 다들 돌봐줄 자식도 없는 장 씨가 얼마나 잘 사나 궁금한 싶은 눈치였죠. 어쩌면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 씨도 한때는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년이 행복하고 비참하고는 자식들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말이죠. 장 씨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2년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에 골인은 했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병원 갔다 왔다면서 왜 말이 없어? 이번에 또 안 됐냐? 죄송해요. 그러자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 1분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리쳐 나무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침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견디기 힘들어 꼼지락대자 시어머니가 젊은 날에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보약 지은 거 다 먹은 건 맞아? 네, 다 먹었어요. 근데 왜 애가 안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 애 못 낳는 건 너밖에 없어. 그 말에 안 그래도 땅에 코를 박을 듯 숙이고 있던 고개가 끝을 모르고 더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내가 결혼을, 아이고, 됐다. 하도 들은 말이라 그런가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체형이 보겁게 생겼다며 장 씨만 보면 혀를 차던 시어머니였는데 임신을 못하는 것을 그런 장 씨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표시하는 걸 서슴지 않았죠. 부적도 소용없어. 보약도 소용없어. 이제 물 떠다 놓고 빌기라도 해야겠다. 우리 장손 좀 내려달라고. 맏아들이었던 남편 탓의 장 씨는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작 누구의 문제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건지는 알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너는 입이 없냐? 왜 대답이 없어? 시애미가 웃음냐? 죄송해요. 죄송하면 빨리 애를 가져야 할 거 아니야.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애 낳아야 할 새댁이 일한다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당장 그만둬라.
항상 결론은 장씨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말 않고 있던 남편이 장씨를 툭 쳤습니다. 어서 알았다고 대답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씨는 일도 그만두고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생길 아이였으면 세상에 애를 못 갖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러자 시집에서는 자꾸만 장씨를 못 살게 굴었고 그럴 때면 남편과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면 갈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아이가 생길 일이 만무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러셨어. 또다시 불려가 시어머니에게 욕을 들었던 장씨가 저녁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도리어 한숨을 쉬며 짜증을 냈습니다. 나도 이제 지친다. 지친다니.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 하면 안 돼. 그리고 왜 자꾸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엄마 욕을 하고 싶어. 내가 언제 욕을 했어? 당신은 어쩜 내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질 않는 거야?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장씨 부부는 별거를 하다가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장씨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했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이혼한 것이 장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장씨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차라리 입양이라도 하지 그랬냐? 친정아버지조차 장씨를 나무랐으니 누구도 장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가 있었으면 아무리 싸웠어도 이렇게 쉽게 이혼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처음부터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이혼이라는 과정이 참 쉬웠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고 각자 길로 가면 되니 말이죠. 하지만 애가 있었다면 그런 시집 식구들을 견디고 내 편도 아닌 남편과 평생 살아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애가 있으니 쉽게 헤어지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는 당시에 애가 없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한참을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다시 직장에 들어갔고 몇 년간 몇 정말 일만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있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워봐요. 강아지요? 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아요? 강아지 한 마리 있으면 딱 좋지.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퇴근해서 바로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시는 돼야 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는 의미가 없었죠. 혼자라서 키우고 싶었지만 또 혼자라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고 입 밖으로 말해본 적도 없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래 보였는지 재혼을 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새언니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곤 했죠. 내가 다리 좀 놔줄까 하는데 언제까지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바빠서 누구 만나고 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연애 못하는 사람도 있나? 그래도 아직은 생각 없어요. 아니, 아는 사람 내 남동생인데. 그쪽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잖아. 그러면서 은근슬에 속삭였습니다. 애가 하나 있긴 한데. 아가씨도 그게 더 낫지 않나? 이제는 낳기엔 좀 늦었으니까.
생각해서 해준 말인 줄은 알겠지만 달갑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무나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오빠도 많이 걱정하던데.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요. 거절을 해도 기어코 약속을 잡아버렸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미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장 씨는 그런 선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에, 육아 문제 얘기에, 부모 봉양에 너무 현실적인 대화만 오가니 한번 실패한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장 씨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 만남 또한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아니, 아가씨. 그러다가 평생 혼자 살려고 그래요?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죠. 인연은 만드는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혼해서 자식은 낳아야죠. 자식이 꼭 있어야 하나요? 그놈의 자식 얘기는 지긋지긋했습니다. 결국 자식이 없어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자식을 낳겠기 위해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짐승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은 젊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요?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는 누가 돌봐줘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고, 애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외로울 것 같고요.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끔찍할 것 같은데. 남들 사는 대로 사세요, 그냥. 그게 평범한 거고 평범한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젊고 창창한 나이에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주겠다는 사람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장 씨가 40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크게 아팠습니다. 수술까지 하고 한 달가량 입원해 있었는데 새언니 말과는 다르게 반대로 자식을 갖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없는 게 죄인지라 장 씨가 그 옆에 붙어서 병수발을 한 달 동안 들었는데 입원한 어머니보다 장 씨가 더 쓰러질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자식을 부리며 수발을 들게 하는 어머니가 가끔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너 이혼한 거 창피할 때도 있었는데. 이러고 보니까 내 노후의 최고 보험은 동주 너인가 보다. 웃으며 하는 어머니의 말에 장 씨는 따라웃지 못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오히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 장 씨는 더욱더 자식을 낳기가 싫었습니다. 늙어서 아픈 걸 대비하기 위해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다면 그냥 젊었을 때 건강히 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몇 년 더 지나 나이를 먹으니 이제는 누군가를 소개받을 나이도 지났는지 주변에서 재혼 안 하느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글쎄, 우리 진영이가 밤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내가 막내라고 오냐오냐 키워가지고요. 고모도 알죠? 알죠. 애 아빠 때문에 속상했는데 내가 우리 새끼들 때문에 살아요. 애구구, 괜한 소리를 했나? 아니에요. 진영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죠. 내년에 막내까지 대학교 가니까 내가 요즘 그 생각밖에 안 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 사람을 만나면 늘 듣는 얘기가 자식 자랑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씨가 혼자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사람은 갑자기 쉬쉬하며 말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색한 기류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원래 알던 친인척이나 친구들은 장 씨가 모르는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이
자식 자랑을 끝없이 늘여놓곤 했습니다. 그러게. 아가씨도 진작에 재혼했으면 공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남편은 없어도 자식은 있어야 된다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장 씨는 새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아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통곡을 하더니 이제는 자식 때문에 산다며 웃었습니다. 늘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웃고, 그리고 결국 결론은 그런 자식이 없는 장 씨는 딱 한 사람. 자식들 커가는 거 보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늙으면 자식들 부양받으며 사는 게 제일 좋은 인생이고요. 한때는 장 씨도 원한 적이 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오래전 일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대까지 혼자 사는 장 씨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는 돈 벌어서 어디다가 써요? 언젠가 새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죠. 취미가 뭔데요? 그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모으는 거요. 아, 집에 잔뜩 있던 그거요. 여행 가서 샀다는 거. 네. 여행 갈 때 하나씩 사오는 거죠. 참, 팔자 좋네요. 나는 여행을 언제 가본지 모르겠네. 언제는 팔자가 사나워 안타깝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팔자가 좋다고 혀를 찼습니다. 돈 좀 많이 모아놨죠? 은근슬에 몸을 붙여오며 묻자 장 씨는 반대로 뒤로 물러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 쓸 데가 많이 없긴 하니까요. 여행을 좋아하지만 그것도 다 휴가 때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돈 나갈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쇼핑을 가도 장 씨 혼자 입을 것만 사면 되기에 지출이 크지 않았죠. 반면에 새언니는 돈 나갈 때가 천지라며 푸념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던 막내 조카는 재수를 하다가 결국 작년에 지방 사립대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도 좋지 않은데 학비가 많이 든다며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로 아들, 딸이 둘이 더 있었으니 자식 대학 학비로만 수천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취하는 주거비, 생활비까지 대느라 허리가 휜다고 했습니다. 학비만 이렇게 드는데. 아이고, 나중에 애들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나. 벌써부터 걱정이네. 결혼할 때도 보태야 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태야겠죠. 딸내미는 그렇다 쳐도 아들들은 전세금이라도 좀 대줘야 기 펴고 살지. 그러게요. 걱정이겠어요. 그래도 뭐, 돈 많은 고모가 좀 도와주려나? 장 씨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웃는 새언니를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 씨는 조카들을 만날 때마다 용돈을 두둑하게 줬는데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고모는 돈 들어갈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주면 좋죠. 투자요? 아니, 그렇잖아요. 고모 아프면 나중에 누가 챙기겠어요. 결국에는 핏줄이라고. 우리 애들한테 의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자 이 소리죠. 저는 나중에 애들한테 의지 안 해요. 아이고, 모르는 거죠. 그 나이 돼봐야 알지. 그러면서 막내 조카의 학비를 대주길 은근슬에 요구하던 새언니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핏줄이기라도 했지 전혀 상관없는 타인도 종종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돈 쓸 데가 없다며 그
그 돈 다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나누자고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말이었지만 살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다 장 씨는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 초기였는데 그때는 꼭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초기라 잘못되진 않았지만 많은 동정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 남편도 자식도 없이 투병하는 장 씨가 얼마나 딱해 보였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치료가 힘들었지 자식이 없어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겉봐요. 내가 뭘 했어요? 나중에 아프면 어쩌냐고 그랬죠? 꼭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온한 삶을 산 장 씨가 눈꼴 시려웠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자식들 때문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 돌봐줄 사람은 있어? 그러게. 혼자 사는데 아프면 서럽잖아. 건강 관리 잘해. 늙으면 건강이 최고야. 맞는 말이야. 아이고, 내가 아무리 자식 다 소용없다고 해도 나이 들면 하나는 있어야 하나 봐. 이럴 때 얼마나 위안되겠어. 주변 사람들은 장 씨를 걱정했지만 그 끝은 결국 자신들이 자식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아프면 어쩌냐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 막상 아프니 별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돈을 모아두니 자식보다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식이 없으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장 씨는 오히려 이런 때 자식이 있었다면 조금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식이 괴로울 것이고 부모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도 괴로울 것이니 말이죠. 부모 자식 사이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닐 테지만 적어도 장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늘 든든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통해 늘 깨닫고 있기도 했고 말이죠. 내가 진짜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우 그놈이, 아이고. 정우가 왜요? 새언니는 큰아들 얘기를 꺼내며 답답한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이놈 새끼가 하라는 취직은 안 하고 코인인지 뭔지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네, 7천만 원이요? 나중에 결혼 자금 하라고 통장에 모아뒀던 돈인데 그걸 홀랑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통곡을 하더니 눈을 부릅뜨고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대학을 나오니까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벌나는 돈은 안 벌고 집에 있는 돈 퍼다 뿌려버리는 놈이에요. 그놈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졸업 후 몇 년 동안이나 놀고 있는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줄줄이 자식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오빠 부부는 몇 년간 휘청거렸습니다. 대학만 보내놓으면 끝인 줄 알았지만 진짜 시작은 그 이후부터인 듯 했습니다. 정작 새언니가 그렇게 걱정하던 장 씨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윤택했습니다. 자식이 사고 치는 집과 비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될 때는 없었습니다. 비록 암에는 걸렸지만 초기라 치료는 잘 됐고 남편이나 자식의 병수발은 필요 없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인을 쓰면 됐습니다. 잠시 일을 쉬면서 몸이 힘들어 반년간 가사 도우미를 쓰기도 했는데 새언니는 돈 낭비를 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자신이 해주겠다고 했지만 장 씨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나이 들어 병에 걸리면 비참할 것이라는 새언니의 말은 틀렸습니다. 아직 나이가 덜 들어 거동이 가능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자식이 있든 없든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정작 자식들 수발받을 생각을 하는 새언니의 친정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니 말이죠. 그 언젠가 새언니가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장 씨의 인생은 남편 없고 자식 없어 특별히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평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없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었죠. 나중에 자식들은 좋겠어요. 네? 아니, 부모님이 이런 건물 물려주시면 든든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다 자기들 복이라니까요. 그런가요? 저도 자식들한테 건물 몇 채 물려주고 싶죠. 근데 애들 키우는 돈이면 이런 거 사고도 남잖아요. 제가 애가 둘인데 어쩔 땐 하나만 낳을 걸 하고 후회한다니까요. 돈 잡아먹는 귀신들이에요. 안 그래요? 수다스러운 중개인에게 장 씨는 어색한 미소만 보냈습니다. 장 씨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은 한참을 자식 얘기로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종국엔 자식 자랑이나 흉을 보지 않는 장 씨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어쨌거나 부럽네요. 1년 전에 장 씨는 원룸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대출을 끼긴 했지만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다달이 꽤 높은 금액의 세가 들어왔습니다. 위치가 좋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참 잘 샀다며 중개인은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들어올렸습니다. 자신이 중개를 잘했다는 말이었죠. 말이 하도 많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칭찬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던 방 하나를 오늘 계약했는데 이로써 건물의 방은 모두 찼습니다. 장 씨의 생활비도 두둑해질 예정이었죠. 장 씨는 50이 넘어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퇴직하면 퇴직금도 꽤 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아둔 현금도 어느 정도 있었고 대출 없는 내 집이 있고 차도 있었습니다. 또 아직 일도 하고 있고 부동산 수익의 연금까지 합치면 큰 탈이 없는 한은 이렇게 살다 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고모, 어쩜 이런 걸 비밀로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산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새언니가 장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릴 생각이 없었지만 연로한 부모님이 장 씨 걱정을 하도 하시길래 슬쩍 알렸더니 비밀은 없었죠. 새언니가 득달같이 쫓아와 화를 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우리끼리 그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 샀다고 그러면 누가 돈이라도 꼴까봐 그래요. 그래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새언니는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에요. 사실 내심은 어느 정도 그런 뜻이 있기도 했습니다. 괜히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감은 적중했죠. 어디에요? 주말 점심때쯤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예요. 약속 있었나 보네. 누구 만나요? 아니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나왔어요. 책도 보고 하려고. 아이고, 혼자 아주 드라마를 찍고 계시네. 지금 그리로 갈게요. 왜요? 왜긴요? 할 말도 있고 나도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그러세요, 그럼. 모처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런 듯 했습니다. 20분쯤 기다리자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진짜 부러운 팔자네요. 요즘 늘 듣는 얘기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구분하느라 애를 썼을 텐데 이제는 의미도 없었습니다. 부러워서 하는 말이 대부분임을 알았으니 말이죠. 나도 한가하게 앉아서 커피나 홀짝거리고 책도 읽고 싶다. 한숨을 쉬며 하는 말에 장 씨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만 보면 그때 재혼 안 하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꼭 재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당연히 그랬죠. 젊으니까. 근데 내 주변에서 제일 속 편히 사는 사람이 아가씨 같아요. 그러더니 땅이 꺼져라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기까지 굳이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엔 아니나 다를까 수심이 가득했죠. 그게 내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요? 애 아빠가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내가 달리 부탁할 사람이 있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말이에요. 서론이 긴 것을 보니 돈 얘기가 분명했습니다. 장 씨는 대꾸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우 결혼하잖아요. 그 얘긴 보름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축하한단 말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 애들이 돈 가지고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그놈 새끼가 코인인지 뭔지 한다고 지 결혼 자금도 날리고. 암튼 그래서 방 한 칸이라도 얻어줘야 할 텐데 내가 요새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장 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답답하다는 듯이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할게요. 고모가 돈 좀 꺼줘요. 돈이요? 돈이 있어야 장가를 보내든 말든 하잖아요. 그놈 자식도 모아둔 돈도 변변치 않은데 그쪽에서는 은근히 지배기를 꺼내니까 내가 요새 밥맛도 없고 아주 죽겠어요. 그렇다고 애 기죽게 빈털터리로 보낼 수도 없고요. 새언니의 말에 장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50만 원씩, 100만 원씩 꿔간 돈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장 씨도 처음부터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빌려줬던 돈이라 그걸 탓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금액은 액수가 달랐습니다. 고모는 평생 번 돈으로 건물도 사고 앞으로도 자기 한 몸만 챙기면 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오빠도 박봉이고 우리 둘이 벌었는데도 자식 셋 건사하기가 빠듯했어요. 이런저런 일도 많았잖아요. 내가 눈앞이 깜깜한 와중에 딱 고모 얼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고모도 우리 정우 많이 예뻐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고모네 아들 삼으라고 농담했던 것도 기억하죠? 그냥 아들 삼았다고 생각하고 조카 장가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참으로 처량하게도 얘기했지만 잘 들어보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형편 되는 대로 꼭 갚을게요. 형편이 될 만하면 둘째가 결혼할 것이고 또 막내도 아들이라고 그냥 보내진 못할 것이었습니다. 새언니의 말대로 평생 벌어서 건물도 사고 했지만 그 돈을 모두 조카들 시집 장가 보내는데 쓸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내 한 몸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의 안색이 대번 바뀌었습니다.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서운한 소리 하네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자식이 없으니까 더더욱 조카들을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프면 누가 챙기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아파 보니까 조카도 자식도 부모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항상 아프면이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암에 걸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조카들은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그것도 엄마나 아빠가 시켰는지 형식적인 안부 메시지였죠.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고모를 살뜰히 챙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씨도 바라지도 않았고 말이죠. 자식도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조카가 고모를 챙길까요? 나 같으면 여행 가고 쇼핑할 돈으로 조카들 좀 보태주겠어요. 그러더니 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새언니를 바라보며 장씨가 말했습니다. 1억은 못 빌려주지만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500만 원 축의금 할게요. 아무리 자식들에게 돈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이면 장씨에게도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건물을 샀다고 하면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장씨 나름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노후 대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럽고 치사한 직장이지만 꼭 붙어서 여태 일하는 것이겠죠. 축의금 얘기를 하자 새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뒤를 돌아섰습니다. 차마 안 받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대면 지내다가 큰조카 결혼식이 끝나고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그 돈 괜히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무슨 수로 갚는다고. 못 빌려줘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결혼 준비 시키면서 나도 모르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고모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축의금 고모만큼 준 사람도 없어요. 장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어쩔 땐 고모가 부럽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 없인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늘 돈돈 하는 것도 결국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였죠. 고모가 부러웠나 봐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 없는 게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 같아요.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고모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씁쓸해 보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장 씨도 쓰게 웃었습니다. 걱정 없지 않아요. 저도 노후가 불안할 때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아요. 이런저런 걱정하다 잠 못 들 때도 있고요. 고모도 그래요.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장 씨였기에 새언니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늘 새언니는 장 씨에게 속 편해 보인다. 팔자 좋아 보인다. 걱정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특별히 불행하진 않았지만 자식이 없기에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포기해서 얻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때로는 자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인 듯 했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었고 자식을 노후 대비책으로 삼으면 불행뿐이었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었고 자식이 있든 없든 자랑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언니는 자식 없는 장 씨가 부럽다고 하더니 또 손주가 태어나자 웃음꽃이 피어 살았습니다. 이보다 행복할 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식들과의 갈등에 중내산해하곤 했죠. 그런데 장 씨도 이젠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어차피 혼자인 이상 노후 대비 잘해서 말년에 사람들 말처럼 비참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희노애락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욕심 없이 살다가 가는 게 작은 바람이었죠.